남북으로 뻗은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온차가 뚜렷해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삼면이 바다에 접해 좋은 어장을 가까이 두고 있다. 이런 자연 환경 덕에 곡식, 육식, 채식 등 다양한 재료가 넘쳐난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양조법이 발달했고 고추, 파, 마늘 같은 향신료를 이용해 음식의 맛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다. 이런 환경과 조리법의 발달은 화려하고 특색 있는 한국의 맛을 만들었다. 가장 일상적이고 흔한 맛. 그래서 더욱 오랜 시간 사랑받는 맛. 우리 근처의 변함없는 한국의 맛을 만나본다. 인생의 가장 꽃 같은 시절. 치기 어리고 풋풋함이 있어 더 아름다운 20살의 청춘들이 모인 곳. 서울여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다. 여학교와 남학생이 절대 다수인 학교가 이웃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피어난 로맨스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 두 학교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식당 벽면에 크게 적힌 손글씨가 인상적이다. 아기자기한 벽화 모퉁이에 적힌 식당의 역사. 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사인이 먼저 눈에 띄는데 모두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들의 사인이다. 네, 선수들이 제가 금메달을 따면 사인을 받고요. 금메달을 안 따면 사인을 안 받아요. 따야만 사인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여기 선수촌 옆이다 보니까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장미란 씨는 워낙 처음부터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야 우리한테 걸어놓는 줄 알고 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기진 청춘들의 배를 채웠을 음식들. 다양한 언어로 쓴 메뉴판은 한눈에 봐도 그 종류가 상당한데 이곳의 수많은 메뉴를 뚝딱 만들어내는 요술부엌이다. 손은 하나지만 불 위에 얹어진 냄비와 팬은 여러 개. 처음에는 이제 메뉴가 몇 개 없었어요. 이때는 한 5, 6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단골 손님이 오다 보니까 그 손님 취향에 맞추고 또 시대 트렌드로 또 맞춰 나가다 보니까 메뉴가 자꾸 늘어나네. 근데 또 달걀들 맛있다고 하시니까 또 자신감 있게 하고 있어요. 이곳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가 있다. 그 이름부터 재미있는 질펀이. 쫄깃한 냉면을 찬물에 헹군 다음 절인 무와 콩나물을 올리고 양념장을 얹는다. 여기까지는 비빔면인가 싶지만 마지막으로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준다. 입맛을 당기는 이 음식은 어째서 질펀이란 독특한 이름을 얻게 됐을까? 이거 질펀이란 냉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질펀이라는 게 서울여대 학생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질퍽한 그 냉면이요. 이래서 질펀이가 된 거예요. 질퍽하다고 해서. 근데 물냉하고 비냉하고 이제 중간쯤 이렇게 비벼 먹는 막국수처럼 이렇게 비벼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물냉이면 물냉, 비냉이면 비냉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냉면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한 3, 4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나 엄마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맛을 즐겨서 했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먹기도 편하고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질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젖었죠. 저희가 떡볶이를 오래
주머니 사정 좋은 직장인들이야 가끔씩 비싼 요리로 호사를 누리기도 하겠지만 하루 용돈이 빤한 학생들에게는 온갖 재료를 푸짐하게 넣어 먹는 떡볶이가 가장 고마운 한국의 맛이다. 7개. 8개? 이렇게.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양은 도시락에 하얀 쌀밥을 담고 김치볶음과 옛날식 소시지를 담는다. 여기에 달걀 부침을 얹고 김가루를 뿌리면 그 모양만으로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추억의 도시락이 된다. 이 추억의 도시락을 만들 때면 떠오르는 단골 손님이 있다는데 장미란 선수가 좋아하는 게 이거 추억의 도시락이랑요. 오면 항상 이거 드세요. 치즈라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은메달 따고 왔는데 이제 선수인 줄 몰랐지. 근데 선수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등치 크신 분이 많이 먹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더니 역도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메달 따고 자주 오시고 이제 그 선수들하고 많이 오시죠. 식당의 역사가 40년을 넘다 보니 이곳을 거쳐간 인연도 참 많다. 예나 지금이나 싱그러운 청춘들의 만남의 장소로 식당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두근거리는 만남을 기대하며 남겨둔 메모 한 장. 캠퍼스에서 피운 사랑의 결실을 알리는 청첩장. 이곳엔 아직도 아날로그 낭만이 살아있다.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미팅을 시작한 거는 이제 육사생도들이 축제 때는 파트너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파트너를 못 구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길래 제가 그 당시엔 저기 보시다시피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학생을 육사에다 배달시켜서 같이 축제를 시켜주고 그랬지. 미팅 시켜주고. 지금 제일 기억난 거는 저 1학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4학년 때까지 교제하다가 1학년 때 이제 마음먹고 육사생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부모님하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애산 난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90학번 때 애들은 제가 배달을 많이 해서 얼굴을 다 아니까 이렇게 오면 어머 반갑다. 그래서 애기 낳고 남편하고 해서 가끔 와요. 청춘들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꿈이 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룰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찾아 사회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을까? 꿈을 향해 땀 흘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태릉 사격장 옆에 있는데 저희 훈련하면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 항상 여기 시켜 먹어 가는데 이번에는 훈련 일찍 끝나가지고 와서 먹게 됐어요. 제가 지금 3대째 내려가는데 지금 제 밑에는 지금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 낳아서 지금 같이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걔가 할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목에 보자기를 두른 어린 시절 골목대장 친구가 지금이라도 뛰어나와 내 이름을 불러줄 것 같은 그런 골목길. 끊임없이 이어진 벽을 가득 채운 원색의 재미있는 그림들과 아기자기한 작품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이 골목의 이름은 소금길. 골목 여기저기를 즐겁게 구경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오래된 식당에서 한국의 맛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깔끔하고 현대적인 지금의 모습만 봐서는 지난 세월을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이 식당의 역사는 무려 50년을 넘어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식당은 본래 1962년 용산역 앞에서 문을 열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손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식사와 일품 요리를 팔아 맛있는 집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제는 역전을 떠나 마포의 새 터전으로 자리를 옮겨 손님을 맡고 있다.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어떤 거죠? 저희 집은 뭐니 해도 바싹불고기죠. 뭐 60년대, 70년대 뭐 환기시설 따로 해놓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렇게 손님들이 드시면서 막 연기가 옷에 배고 이러고 뿌옇고 그러니까 이거를 주방 안에서 구워서 내자 해서 생각하신 게 구워서 내는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명칭은 아 손님들이 불고기가 구워져서 나오니까 이게 뭐냐 그렇게 하니까 아 그냥 바삭하게 구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바싹 불고기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식당이 자랑하는 바싹 불고기는 활활 타오르는 센 불에서 굽는다. 약 2분 동안 6번에서 7번 정도 뒤집어 주는데 넓적한 주걱으로 고기를 얇게 두들겨 빈대떡처럼 만드는 것이 비법이다. 석쇠를 불길 한가운데 두고 빠른 시간에 구워내기 때문에 고기의 육즙이 미쳐 빠져나갈 틈이 없다. 화력과 고기를 굽는 노하우가 바싹 불고기 맛을 좌우한다. 예. 이렇게 바싹하게 구워낸 불고기는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다. 살은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치맛살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치맛살이 특수 부위로 빠지다 보니까 그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 되게 되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절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좀 찾다가는 고기 질은 좀 괜찮으면서 치맛살처럼 부드러운 게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 게 이제 등심 쪽. 근데 등심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죠, 등심이. 어머니는 일을 물려주신 후에도 가끔 식당에 나와 살림을 살핀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역전에서 손님을 맞던 그 마음과 정성이 혹시나 변하지는 않는지 염려하고 경계한다. 이곳이 반세기를 넘어 4대를 이어가며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마음가짐 덕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저 시어머니 시킨 대로 막 열심히 했지. 시어머니 밑에서 10년. 그 당시는 이제 막 어렵게 했지. 빈손으로 그냥 어렵게 친구 집에서 간장을 얻어다 쓰고 어렵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이제 얻어서 며느리가 저렇게 자랑스럽게 너무 진짜 말 잘하지 그냥 인물 좋지 아주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갖고 진짜 나 고생 끝에 이렇게 대견스러운 거 너무 자랑스럽다고 진짜. 오랜 전통의 바싹 불고기 못지않게 꾸준히 사랑받는 메뉴가 또 있다. 먼저 싱싱한 낙지를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데친 낙지는 차가운 물에 씻어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려준다. 얇고 길게 썬 무에서 물이 생기지 않도록 낙지를 먼저 따로 양념한 다음 접시에 담기 직전 채소와 함께 버무려 낸다. 낙지로 만드는 또 다른 음식. 매콤한 양념을 넣고 가볍게 주무른 낙지를 바싹 불고기를 굽는 것과 같은 센 불에 굽는다. 낙지살이 통통하게 익으면서 불맛이 은은하게 밴다. 기차 시간을 맞춰야 하는 바쁜 손님들을 상대했던 까닭일까? 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모두 빠른 시간에 최적의 맛을 내는 것들이다.
저희가 하면서 그대로만 지켜도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했어도 어쨌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 맛이 계속 이어질까, 손님들이 저희가 하면서 또 좋아하실까,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죠. 아드님이 또 이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잘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믿고는 있죠. 믿고는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했을 때처럼 저도 불안감이 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불안하셨거든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물려서 저희가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이 불안해 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아들이 또 대견스럽게 지가 하겠다고 했고 또 그 계통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잘 해주리라 믿고 또 저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져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먹거리 골목이다. 그만큼 밤늦도록 잠들지 않는 사람들과 허기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밤 깊은 먹거리 골목에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한국의 맛, 바로 감자탕이다. 각기 다른 사정으로 깊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 속이라도 든든해야 이 밤도 거뜬히 지나갈 것이다. 겨울바람도 녹이는 얼큰한 국물, 넘치도록 퍼주는 푸짐한 양.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이 진한 감자탕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했을까? 내가 처음 시작한 거는 40 초반이니까 20년, 25년도 훨씬 넘었지. 내가 지금 65세니까. 이 집의 메뉴는 두 가지, 감자탕과 보쌈이다. 한 끼 식사로 한 잔 술안주로 더할 나위 없는 음식들. 보통 보쌈이라면 족발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감자탕 집에서 보쌈을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감자탕과 보쌈을 같이 팔게 됐을까? 처음엔 감자탕 하나로 승부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보쌈을 하게 된 거는 손님들 그 의향에 따랐다 그럴까? 뭐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첨가해주면 더 자주 오겠다고. 그래서 나도 고민 끝에 이 모양을 빼고 맛으로만. 그전에는 기사분들이 시간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뭐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빨리 나오면서 맛있으면서 간단하게 먹는 거. 그게 뭘까 생각한 게 보쌈이에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주 메뉴인 감자탕 만들기는 돼지 등뼈에 핏물 빼기부터 시작된다. 이제 핏물을 다 빼갖고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자꾸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끓는 물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린내가 나니까요. 끓는 물에 안 넣으면 비린내가 나고 또 기름을 자꾸 안 걷어야만은 국물이 개운한 맛이 나고. 얼마나 더 깨끗한 국물을 만드냐에 따라 감자탕의 맛이 결정된다. 된장을 넣고 된장을 넣고 한 20분 동안 푹 끓여요. 그런 뒤에 또 한 20분 뒤에 돼지 등뼈가 충분히 익으면 미리 숙성시켜둔 양념장을 넣고 끓이는데 이때 양념장엔 고춧가루와 마늘 등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해줄 향신료를 충분히 넣는다. 돼지 등뼈에 양념이 배고 살이 부드럽게 익으면 굵은 감자와 함께 냄비에 붓고 얼큰한 육수를 붓는다. 마지막으로 탕에 향을 입혀줄 깻잎과 버섯을 푸짐하게 올리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도록 은근한 불에 끓여가며 먹는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감자탕 하면 벌써 우거지 생각나죠. 근데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먹어봤고 또 내가 끓여서 먹어봐도 감자탕 하면 뭐예요? 술을 먹으면서 보통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거지가 흐물흐물해서 나중에는 껄쭉하게 돼요. 그런 맛이 너무 싫었던 거야. 좀 맑고 좀 깨끗하게. 그럼 우거지를 빼고 돼지고기에 잡내 뭐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뭐가 좋을까 생각한 게 깻잎이에요. 또 깻잎에 버섯까지 첨부를 하니까 이제는 뭐 20년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 우거지 왜 없어 이 소리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손님도 함께 따라와 준 거지. 그래서 20년 넘게 있어요. 보쌈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돼지 등뼈를 끓인 국물에 생고기를 넣고 삶으면 된다. 등뼈를 끓이면서 이미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대로 삶아도 고기의 잡내가 나지 않는다. 보쌈은 좋은 고기를 쓰면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음식이다. 부드럽게 익은 고기를 그저 먹기 좋게 썰어내기만 하면 된다. 고기는 간편하게 삶아내지만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김치만큼은 하루에 2번 직접 담가 최상의 맛을 유지한다. 김치는 담근 지 6시간이 지나면 손님상에 오른다. 부드럽고 구수한 돼지고기와 단맛이 나는 여린 배추속, 여기에 싱싱한 굴까지. 오랜 세월 사랑받는 식당엔 공통점이 있다. 다시 찾아온 손님에게 한결같은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처음에 나온 맛과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뭐 야채는 일반적이지만 싱싱한 국물이나 이 굴도 딱 겨울 한철만 내놓는 거예요. 여름에는 없고요. 그다음 이 감자탕도 내가 지금 와서 뼈낸 것도 딴집 뼈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맛이 있으면 한 가지가 맛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굴도 그렇고 신선하기도 하고 맛이 있네요.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맛이나 음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더불어. 그 마음을 밑바닥에 깔지 않으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사람끼리 밥이 모자라. 밥을 얻으러 간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초를 다투는 시간이에요. 저 끝에서 여기까지 밥을 얻으러 와. 난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급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야. 난 그러니까 밥 빌려러 오는 건 다 문 열고 다 줘요. 그 대신 돈 내고 사고 이건 안 해. 정 주고 싶으면 그 밥그릇에 밥을 떠와라.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식당들이 각자의 무기를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그것이 평범하고 소박한 메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대를 이어가는 식당들.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손님을 위한 진심으로 지켜가는 한국의 맛이다.